월요봉추입니다. 자, 오늘 5월 18일 장마감 이후입니다.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.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.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이쪽 카테고리에서 클릭을 하시면 요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.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참여 신청을 해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비번을 따로 드리게 될 거고요. 그 비번을 받으셔서 이 공지사항 제일 위에 있습니다. 공지사항 제일 위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안에 내용으로 들어오는데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. 요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. 자,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오늘 전일 미국 시장이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전일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었었죠. 포트가 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장 출발 이후에 살짝 반등을 주는 듯 했습니다만 갭상승 출발 이후에 이내 지수 하루 종일 밀리면서 다지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거 또 지워졌네요. 참, 왜 이렇게 자꾸 지워지는 건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, 자, 일단은 다시 한번 꺼보고 시작을 해보죠. 자, 요거를 한번 꺼보고요. 여기도 한번 꺼보고요. 요 자리도 한번 꺼보고요. 자, 그렇게 이제 됐는데, 하루 종일 이렇게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게 나왔던 이유가 일단 외인들 선물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 하나 있었고, 두 번째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장 초반에 우호적인 수급이었는데 급격하게 이 수급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면서 결국 마감할 때까지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. 그 부분이 결국은 시장을 끌어내린 걸로 보여지고 이제 이 끌어내렸던 부분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시가 밑으로 결국은 내려와서 마감했잖아요. 상승했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죠. 상승했습니다만 음봉으로 마감을 한 상태고요. 지수도요. 일단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윗꼬리들을 대체적으로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오늘 하루 좀 아쉬운 하루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와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름 의미를 좀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 섹터들 좀 괜찮았었고요. 또다시 사료 관련 섹터들 지금 뭐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 오지 않았나 싶고요. 그다음 이제 수산 섹터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원전의 그 뭐죠? 이거 냉각수, 죄송합니다.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. 냉각수 방출 얘기가 오늘 나왔죠. 이제 방출한다고 결정이 났고요. 그 상황에 따라서 일단, 반대급부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 외에도,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가지고 인공지능 로봇 관련 섹터들 5장 쭉 땡겨 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바이오 섹터들도 나름 선방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.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을 보게 되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 조금 들어올 만큼 조금 들어와주는 오늘 매수의 한 절반까지는 안 되고 한 3분의 1 정도는 삼성전자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정말 오랜만이고요. 이게 보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합쳐서 봤었을 때 외국인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잖아요. 이게
이것 자체도 그렇게 자주 최근에는 보였던 상황이 아니었던 상황이었던 것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이제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고 하는 건 이때까지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매수 우위였다라고 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현물 다 매도하고 선물에서 매수 우위로 만들어주는 이런 경우들이 워낙 조금 그나마 뜨문뜨문 있었던 거에서도 전부 그거였잖아요. 근데 오늘 처음으로 최근 진짜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시장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는데 현물 매수가 많아서 현물 매수로 인해서 매수 우위가 됐다.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한 700억대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매도량 다 없앴잖아요. 다 지웠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의 변화, 즉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와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조금 기미는 보인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. 그 부분이 지금 뭐 비중도 계속해서 역대 최저급에 해당하고 지난주부터 현물은 조금씩 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파는 가운데서도 이제 그 부분들이 물밑 작업을 하는 것 같다.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. 그 부분들 조금 오늘은 표면적으로 좀 더 나타나는 모습이었다. 요 정도였고요. 아직은 뭐 그렇다고 완전히 매수로 돌아섰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외부 변수가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. 위안화 환율 관련한 부분, 우리나라 환율 관련한 부분, 유로화 환율 관련한 부분, 이 부분도 아직 민감하게 이 변동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나름 의미를 갖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 오늘 매수했던 종목 삼성전자 매수 괜찮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삼성 SDI, 포스코홀딩스, SK 하이닉스, 삼성전자 우, LG화학,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 눈에 좀 띄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매도상위 쪽에서는 우리금융지주, LG생활건강, LG전자, 카카오, 아모레퍼시픽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.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, 심텍, 셀트리온 헬스케어, 휴젤, KG ETS, GN1 에너지, 골프존, 동아기업 정도 매수가 조금 의미 있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. 매도 상위 쪽에서는 오스테미 임플란트, 에코프로 BM, 이녹스 첨단 소재, SM, 대주전자재료, 리노공업, 아비코전자, 동진세미캠 정도까지는 매도가 조금 좀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일단 오늘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만 더군다나 음봉이었고 2630을 결국은 회복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 등등의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쉬웠던 건 맞고요. 이렇게 띄워놓고 음봉을 만들었다는 건 아직까지 이 위로 완전히 안착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. 원래대로 한다면 요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지지 테스트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260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일단은 시장 내부적인 지표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조금 좋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시그널들은 시장에 조금씩 안정화를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개미 눈물만큼씩 발톱 밑에 때만큼씩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오늘 음봉이었고 이게 뭐 머리를 딱 든 상태에서 윗골이 달고 21선 두드러 맞고 음봉이어가지고 내일 밀릴 가능성이 일단 차트상으로는 좀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분이 썩 나쁘지는 무겁지는 않은 그런 하루를 보였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중국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긴축 인플레이션 지표들 이런 부분들인데 거의 뭐 지금 뭐 요즘 거의 뭐 이 뭐랄까요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뭐 여러 번 계속 듣고 있는 얘기들이고 이 이슈가 지금 굉장히 오래 가고 있잖아요. 근데 일단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파월 의장의 얘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조금 급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겠지만 하반기 때 숨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액션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. 그렇다면 하반기 부분에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증시 괜찮게 갈 걸로 보고 있고요.
지금 구간이 급반등은 나오기 어려운 구간인 건 분명합니다만 요렇게 요 구간에서 안정화 흐름을 좀 만들어주면서 옆으로 조금 기어주게 되면 그 뒤에는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그 흐름 속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 반등 강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그러면 하반기 되기 전까지, 지금부터 하반기 되기 전까지 그러면 뭐 지수가 계속 안 좋고 못 가고 이런 상황일 것이냐?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반등이 조금씩은 더 나올 텐데 위아래 변동성은 좀 있을 거고요. 그 과정에서 시장이 안정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일중 변동성을 지금 요즘에 이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 보면 일중 변동성 현기증 날 정도로 롤러코스터 많이 타고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는다라는, 변동성을 좀 줄여간다라는 얘기가 1차적으로 될 수 있겠고, 두 번째는 그 안정화라고 하는 속에서 대형주들은 원래 대형주들이 보여주는 모습, 예를 들면 지수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고 나면 거기서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정도의 흐름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, 오늘 같은 경우 중대형주들 조금 움직임이 장 초반에 좀 괜찮았다가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렸는데, 그 중대형주들까지도 일단 그 움직임들을, 그러니까 하루 일중 변동성을 조금 줄이는 모습들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거고, 방향성만 잡아주는 정도 할 것이고, 중형주, 중소형주들 이제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그에 맞는, 자신들의 시가총액에 맞는 움직임들이 조금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.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베이스가 깔리는 구간들일 것이고, 그 구간 속에서 이제 움직임들이 조금씩 하나씩 나오면서 조금 시장의 이 숨통을 좀 틔우게 될 것이고,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중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지수를 한번 끌어올려주고, 그 뒤에 다시 중소형주들 따라 들어가고, 이런 식의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.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. 내일 뵙도록 하죠. 마치겠습니다.